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고 만난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런 제 생각을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 차에 말했었고요. 아이 생각이 없으니 혹시 아이를 원한다면 만날 수 없다고요. 근데 제 말에 남자친구 역시 아이 생각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이걸 1년 뒤에 말한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남자친구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는 물론이고 결혼 생각도 없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헤어짐을 위해 말했던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는 걸 보며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건 남자친구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하면 생기는 자산증식, 대출, 법적 보호자 등등 이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행하려 하는데 자녀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남자친구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고요. 매주 매달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들고 봐야 하고 꾸준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차근차근 쌓이는 커리어와 연봉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경력 단절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 치열한 세상에 발맞춰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쟁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았으면 한다 말하며 출산 후 2년만 쉬고 복귀하랍니다. 그 뒤로는 자기가 주 양육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네요. 무엇보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이 낳고 사라진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2년 뒤부터는 본인이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절대 지켜지지 않을 약속 같습니다. 남자친구 취미가 넷플릭스 같은 걸 보는 게 다이고 3년 동안 사귀면서 책 한 권 읽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주 양육자를 하기에는 아이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어머니 지도하에 입시를 준비했고 목표하는 대학 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말썽장이라 힘드셨을 텐데 저보다 더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긴 했었지만 저도 원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따랐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가정사가 있어 그냥 방목되어 키워졌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입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남자친구 머리가 좋은 게 보여서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남자친구는 동생을 돌본 적도 없고 대입 준비를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유대관계를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되면 어떻게 양육할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럼에도 남자친구를 오래 만난 건 성격이 좋아서입니다. 어른들에게 예의 있고 피해의식 없는 점이 좋아요.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차를 만나도 욕 한 번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고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길가에 침 한 번 안 뱉고 SNS 커뮤니티도 안 하고 건전해요. 코인도 일절 안 하고요. 오히려 코인하는 일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일일 일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남자들 무리를 보면 욕 한두 마디 하는 건 일상일 텐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욕 한마디 안 하고 건전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애처가들이에요. 결혼 생각 없던 제가 결혼을 생각할 만큼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아이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인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2년이나 휴직하라고 안 했겠죠. 해석하면 네가 잠시 애 키우다가 다시 나가서 돈도 벌면서 아이도 키워. 이겁니다. 애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거죠. 두 번째, 수입도 지가 더 적은 주제에 누구 보고 2년을 쉬라 마라 하는 거죠. 돈 적게 버는 지가 쉬어야죠.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남자만 이득이지 쓰니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거지랑 결혼하는데 자산 증식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데 법적 보호자가 따로 왜 필요해요? 남자친구 머리 좋다고 썼는데 딱 사기꾼이네요. 사기꾼이 코인을 왜 해요? 쓰니라는 로또를 만났는데 사기꾼들 보면 다 인상 좋고 신뢰가는 행동들을 합니다. 누가 사기꾼 관상한테 사기를 당합니까? 다 순진해 보이고 믿을만 해 보이니 당하는 거죠. 세 번째, 님 남친은 결국 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원하고 있잖아요. 아이 낳으면 님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 안 할 것 같나요?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2년 후에 주 양육자가 되겠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결국 님이 독박 육아할 것 같네요. 님이 봤을 때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나열했지만 제3자가 보기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나 벌이 이런 걸 제외하고 봐도 정말 님이 너무 아까워요. 추가입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어제 글을 쓰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 생각 없는 저에게 무리하게 자기 의견만 요구해서 미안하다는 남친의 사과와 함께 서로 좋게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남자친구를 만났냐는 댓글이 많았는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제 외형, 직업, 연봉 등 조건들을 커뮤에 올려 등급을 매겨놓은 글을 우연히 발견하고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댓글 또한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질 낮은 내용들이었기에 당시 큰 충격을 받았었네요. 해서 이후 무조건 커뮤니티, SNS 안 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됐습니다. 솔직히 요즘 20, 30대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SNS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래서 컴맹에 핸드폰 게임 한번 안 하는 남자친구가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되었지만요. 좋은 추억이 많았던 만큼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지만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 남친 제 전 남친과 완전 똑같은데요. 겉보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인 게 하자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 전 남친도 방치되듯이 큰 사람이에요. 절대 좁혀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이미 님이 고민해서 딩크로 결정한 걸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출산 후 2년간 육후 후 복귀하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지. 임신 후 아이로 인해 출산 전부터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거나 출산 후 30분마다 아이 수유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할 때 지는 회사 다니고 일반식 하며 어린이집 다녀서 편할 시기에 지가 육휴하겠다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딩크를 번복해서 같이 살아갈 만한 배우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본인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괜찮은 남자는 대부분 연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이 내숭이 귀여운 척이라면 남자들의 내숭은 건실한 척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